10월 20일 목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그저께로 우리 뉴스 브리핑을 본 분들이 1000만 분이 넘었습니다. 조회수로 1000만 명이 넘었으니까 실제 본 분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적겠죠. 어쨌거나 작년 5월 21개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1년하고 정확하게 5개월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고요. 지금 이 유튜브 구독자 수는 15,600여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회원은 670여 명인데요. 애초에 기대보다도 좀 이렇게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 많은 분들의 이 뉴스 브리핑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이까지 오게 됐다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뉴스 브리핑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이 좌우 정파에 좌우되지 않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 편견에 좌우되지 않고 최대한 공정하게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 나름대로 정치적인 색깔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공정하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공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성의 여야,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 이런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고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개혁과 정치개혁의 철학에 맞추어서 이 방송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 생각이 편파성이 있어서 방송이 불공정할지는 몰라도 적어도 어디에도 눈치 보지 않고 방송을 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떤 방송사를 하는 분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기를 당신이 뉴스 브리핑을 하고 있으니까 종편이나 방송 출연이 제약을 받는 부분이 많다고 들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방송사 관계자들은 제가 이런 말을 너무 거침없이 해서 힘있는 사람들이 매우 싫어한다. 전화도 몇 번 받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 뉴스 브리핑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여야 기성 정치 권력에 절대 붙어먹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도와준다고 월 몇백을 주겠다 내지 돈을 좀 내겠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거부하겠다. 내가 굶어 죽더라도 회원들의 소액 회비와 더 나아가서 소액의 광고비로 버텨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1년 5개월을 왔습니다. 1년 5개월 오는 동안에 많이 지치기도 했고 또 힘도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한 볼백 번쯤 때려치워버리고 좀 편하게 머리 좀 식히고 살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이 정치판에 이런 이야기들에서 벗어나서 인생을 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 혼란한 시대에 누군가는 등대 같은 역할로 이 나라를 위해서 좀 올바른 정견을 전달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또 언젠가는 거대한 흐름들이 모여서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되도록 초석을 놔야 된다는 입장에서 이 방송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도 야도 권력도 저희 방송이 눈앞에 가십니다. 가시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십시오. 이제는 저도 제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이 권력이 없고 돈이 없으면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러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부딪힐 만큼 부딪혔다가 그래도 안 되면 포기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요. 지금 문재인의 북한에 물어보고 UN 대북 인권 결의안을 기권한 문제 그리고 최순실 의혹 문제가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병우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하고 사유서를 써보냈습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돼도 안 가겠죠.
그렇다고 현재 민정수석인 우병우를 동행명령장을 발부해서 오지 않았다고 사법 처리를 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요, 이제는 제가 봤을 때 법이 거의 무력화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은 너무 뻔뻔해져 가고 있다라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의 집행 절차의 무력화, 그리고 문재인의 대선 후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뻔뻔함, 이런 부분들이 충돌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보름 사이에 벌어진 일들, 짧게는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이 나라는 기존의 좌우를 주장하는 모든 세력을 교체해 볼 필요가 너무나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바른 보수가 어떤 게 올바른 보수냐? 이 기득 상류층과 권력에 붙어먹지 않고 재벌이나 대기업과 돈을 가지고 있는 초상류층에 붙어먹지 않으면서 안보를 튼튼히 하고 국민을 다수를 살리는 것, 그것이 올바른 참된 보수의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진보는 없습니다. 가짜 진보만 있습니다. 진보라고 하면 항상 그 시대에 있어서 이 새로운 변화를 앞장서서 추구해 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변화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진보에게는 북한한테 나라 무장해제해서 넘겨주자는 부분입니다. 대한민국은요,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요, 북한이라는 존재가 다 버티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진보는 이 북한 문제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으면 그건 친북이나 종북이 되어버리는 것이지 진보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한 채 안보를 강한다. 이 안보를 강한다는 게 맨날 전쟁하자 소리가 아니라요. 안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먹혀서는 안 된다는 게 안보 아닙니까? 그거 먹히지 않기 위해서 대화도 할 수 있고 군비를 확충할 수 있고 동맹을 강화할 수도 있고 무기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사양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부분을 충분히 해봤지만은 북한이 대화로서 만족을 하는 집단이 아니다. 현상 유지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대화로 북한과 뭘 해결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북한이 무서우니까 적당히 돈을 갖다 바치고 적당히 북한으로 먹고 살게 해주면서 북한의 이 권력 핵심층들을 서로 간에 트러블 생기지 말고 가자. 그러면서 북한의 체제와 시스템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고 한국에도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이 많아져도 단속하지 말고, 그리고 심지어 북한을 갖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도 감옥에 넣지 말고 그런 정당이 생겨도 인정해주자. 그리고 나중에 북한이 남한을 먹어도 우리는 먹히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전 세계의 진보와 한국의 진보는 한국의 남북 분단, 그리고 북이라는 집단이 군사적으로 특화되어서 한마디로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남한을 자신의 먹이로 삼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개발을 완성을 앞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선을 긋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일종의 이 진보든 보수든 정치 이념 가치 체제로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 어떤 정당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야권에서 정치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야권 내에서 북한을 가지고 벌이는 행태에 대해서 제 스스로 양심상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서 야권을 뛰쳐나왔고, 그리고 보수 진영과 보수 정당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답을 제시하지 못하는 흘러간 물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마이 웨이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표가 지금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안보관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가? 다른 하나는 본인의 경제관에 있어서 처음엔 소득주도 성장론을 이야기하다가 요즘은 국민 성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얼마 전에 싱크탱크 국민 성장을 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곧바로 4개 재벌사 경제연구소 소장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문재인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안보는 북한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이고 용인을 하자는 스탠스를 취하면서 경제는 재벌의 의견을 열심히 듣자라는 입장을 취하는 쪽으로 간다. 그러면요, 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안보도 경제도 이 사람은 다 틀렸습니다. 어떤 분이 뭐 저하고 또 저처럼 이런 인터넷 방송을 하는 뭐 경제신문의 어떤 분을 하고 비교를 하는데요. 비교를 하지 마십시오. 저하고 그분하고는요, 명확하게 다르고 누가 더 보수고 어쩌겠냐 그런 평가도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하는 걸 말할 뿐이고요. 그분은 그분이 말하는 걸 말할 뿐이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듣고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자, 적어도요, 이 인간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주장을 하려면 현 시점에서 한국 사회의 경제가 다 무너진다라는 데는 이제 오른쪽부터 왼쪽까지 모든 언론들이 다 공감을 하고 이제 정치인들도 다 공감을 합니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이야기를 할 때 저를 다 조롱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요, 정경련이나 자유경제원의 앞잡이 비서단분들이 제 경제 관련 발언을 하면 네가 뭐 경제를 뭘 하냐, 이렇게 그 경제가 큰데 무너지냐 하면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자, 아직도 멀쩡하다고 보십니까? 이번 주 들어서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야당을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지지를 하는데요. 지지를 하려면 입장을 바꾸어서 지지하도록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새누리당이나 박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칼럼이 황 총리와 이원종 실장이 사표 들고 대통령을 만나기를 바란다. 누구도 지금 대통령 앞에 말을 안 한다. 지금 최씨 일족이 40년이 넘도록 지금 박 대통령 옆에 있다. 최태민이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대기업들까지도 자기 지부를 만들면서 돈을 많이 뜯어서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문제 제기를 해왔다라는 거, 그리고 박 대통령이 친국이 있었지만은 허지부지 끝났다라는 거 세상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그의 딸이라고 하는, 뭐 실제 딸인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로 복잡한 족보 관계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미러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사실상 다 만드는데 좌지우지하고 이제 그런 또 옆에다가 자기 개인 회사를 만들고 자기 딸을 성마 특기자로 이대에 넣어서 학교는 제대로 나가지 않고 공부도 안 하면서 성적은 받으려다가 트러블을 불러일으키고 입학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면서 어제 이하여대 통장이 최순실과 딸 때문에 쫓겨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재벌들이 70억에 달하는 돈을 이 K스포츠와 미르재단이라는 데 집어넣으면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최순실과 그 딸 둘을 보고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이 둘이 허접한 인물들이죠. 수준도 허접하고 단지 가깝다고 돈 줄 거라 보십니까? 아닙니다. 지금 박근영 씨가 대통령 동생이라는 거 세상이 다 알아도 박근영 씨한테 돈 빌려줬던 사람이 고소하지 누가 박근영 씨한테 단돈 1원 주는 거 봤습니까?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뭔가 하면요, 누군가는 권력에서 최순실이가 실세다. 오늘 아침 보면 대통령 연설문을 직접 손질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분명히 한국 최고의 재벌들한테 최순실이 최고 실세다라는 보정이
권력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재벌들이 확인을 하고 돈을 줍니다. 돈 많은 사람들 돈 허투루 안 씁니다. 전부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돈을 줍니다. 방금 정말 초야에서 애국을 걱정하시는 어떤 분이 방송 중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대통령한테 좀 전달되도록 해서 최순실을 빨리 법적으로 처리해야 대통령이 무사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자, 새누리당한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최순실 문제 손 떼십시오. 새누리당이 최순실을 비호하면 솔직히 새누리당은 답이 없습니다. 제가 야당 지지자들한테 문재인의 친재벌 그리고 문재인의 어떤 북한, 친북이라 안 했습니다. 친북한이라 했습니다. 즉 의사결정 형태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문재인 전 대표 보고 대북 각종 안보 현안에 대해서 생각이 뭔지를 이야기를 지금쯤 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안 할 겁니다. 이대로 뭉개고 갈 겁니다. 문 전 대표요. 학창 시절에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이 되기 전에 3번이나 구치소나 교도소에 갔습니다. 물론 민주화 투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처음에는 문재인 대표가 사람이 좋아서 그 주변에 몇 사람이 이야기하는 대로 좀 헛개비처럼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떤 의식이 형성돼서 저러는 것은 아닐 거다. 그래도 사람이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좀 있으니까 저까지 가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요. 모든 대북 현안, 국가보안법부터 통진당 해산부터 시작해서 더 나아가서 사드, 또 뭐 대북 인권 결의안, 전시작전권 한수, 한미동맹, 뭐 MD, 더 나아가서 과거에 뭐 강정기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 이 모든 부분에서요, 저는 문재인 대표의 생각이 아주 어느 정도 다 형성되어서 한치도 오차가 없이 아주 일관성 있는 스펙트럼으로 대북 문제에 대한 언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쯤 되면 하면 정도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북한과 관련되고 한미 동맹과 관련되고 안보에 관련되고 이 방위 산업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서 즉 우리나라를 지킬 수 있는 어떤 수단에 관한 모든 문제에서 문재인 대표는 정확하게 지금 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스펙트럼을 형성을 바꾸지 않고는 저는 절대 한국의 대통령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요, 과거 노무현 정권이 입으로는 운동권으로서 모든 운동권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길거리에서 탄핵 때부터 시작해서 대중들에게 감성적인 언어로 그들의 마음을 홀렸지만은 실제로 노무현 정권은 재벌들의 이익을 위해서, 정경련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했던 정권이라고 제가 환멸을 느꼈습니다. 저는 노무현 정권이 정말로 말하는 것만큼 서민과 대중들을 위해서 노력했다면 내가 그 정권에 반대한 데 대해서 참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하고 적이지만은 정치적으로 정말 훌륭하다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역시 당신들은 철학이 없는 집단이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자, 최순실 문제 이렇게 몰고 가면 답이 없습니다. 명색이 보수 진영을 최순실 때문에 다 안고 갈 겁니까? 그 많은 보수단체들, 투가면 튀어나와서 집회하는 보수단체들 누구 하나 최순실 문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문재인의 지금 대북관을 문제 삼으려면 그 지적을 하려면 그런 부분을 지적해서 문재인을 고치거나 저런 사람은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큰 방해 요인이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과 그 딸입니다. 우병우 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근거를 대라.
근거 없이 의혹을 말하는데 왜 동조하냐고 제 뉴스 브리핑에 댓글을 다는 일부 이 한마디로 찌질한 앞잡이들 제가 경고합니다. 앞으로 제 뉴스 브리핑에 나와서 같이 논쟁할 자신이 없고 자기 얼굴을 드러낼 형편이 안 되는 인간들이 거짓거리를 하면 전부 다 삭제하고요. 그 다음에 삭제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이름을 제 뉴스 브리핑 앞에 올리겠습니다. 창피한 줄 아세요. 자, 나라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경제는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느 하나도요. 오른쪽에서 오른쪽 문제를 고치려고도 안 하고 왼쪽에서 왼쪽 문제를 고치려고도 안 합니다. 서로가 뒤엉켜서 이걸 갖고 상대를 죽이겠다고 개수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좀 더 양심적이고 좀 더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쪽에 국민들이 지지할 겁니다.